일단 112쪽 보시면 소리 잘 들리죠? 들리죠? 제가 새로운 장비를 마련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112쪽 거기 보시게 되면 112쪽 맞죠? 네. 아래 110쪽을 아직 더 했는데 왜 112쪽을 가신가요? 자, 112쪽과 110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중추신경이 하면서 자, 크게 신경계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기능적으로 무슨 뉴런 얘가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감각뉴런, 그죠? 연합뉴런, 그리고 운동뉴런으로 세 개로 나누죠. 맞죠? 자, 근데 연합뉴런이 몽땅 모여있는 곳, 그게 무슨 신경계? 메인. 중추, 그죠? 메인이니까 메인 가운데 중, 그죠? 중자. 그래서 연합뉴런이 몽땅 모여있는 게 중추신경계야. 그게 얼굴 쪽에 모여있으면 뭐고? 뇌고. 몸통 쪽에 모여있으면 뭐야? 척수야. 오케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연합뉴런이 몽땅 모여있는 곳이다. 주로 메인의 판단과 명령, 메인의 어떤 연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뭔가 수리 판단을 하는 곳이 중추신경계다. 됐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뇌 영역은 얼굴 쪽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척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게 마디마디 뼈 있지, 척수란 뼈. 뼈에 그 내부에 긴 기둥이 있는데 그 긴 기둥이 척수고 그걸 보호해주게끔 척추라는 마디마디 뼈들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구획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의 그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진유야 되고 있니?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머리 쪽이고요. 그죠? 몸통 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뇌가 있고 여기는 척수라는 긴 신경 가발이 있겠지. 맞지? 그러면 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획을 나눠보면 그지? 각각의 영역별로 다른 뇌 영역으로 나뉘어진대지. 가장 넓고 고정 사고와 판단을 내리게끔 해주는 부분 여기가 무슨 뇌? 그렇지, 대뇌. 가장 넓고 고등 정신활동을 수행해주는 곳 대뇌야, 대뇌. 대뇌가 있으면 그죠? 위치를 외우자고. 그지? 대뇌가 있으면 약간 여기가 지금 눈알이 들어가는 쪽과 비슷하게 오픈 들어가 있잖아. 이쪽이 눈알, 눈탱이, 그죠? 훅 들어가 있겠지. 해골로 생각하면. 그러면 눈탱이랑 가까운 쪽, 여기 약간 볼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중간뇌더라. 그죠? 여기가 중간뇌, 중뇌라고도 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중뇌고, 여기가 대뇌야. 그럼 그 사이겠지. 그치? 대뇌와 중뇌 사이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뇌 영역이 있어요. 이건 무슨 뇌? 그렇지. 사이간자 간뇌. 외우라고 지금 지정해주고 있어, 정윤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간뇌. 그죠? 그래서 대뇌, 중간뇌, 간뇌. 그 다음, 대뇌가 있으면 대뇌의 뒤통수 너머로 주름이 많이 져있는, 진이야, 주름이 많이 져있는 뇌 영역이 있겠지. 무슨 뇌? 대, 중, 소. 소뇌. 대중, 소, 소뇌. 그죠? 소뇌. 대중, 소, 소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 자, 중간뇌가 있고, 이쪽이 지금 목 쪽으로 넘어가는 척수잖아. 그지? 목 쪽으로 넘어가는 척수인데, 근데 척수는 마디마디 척추라는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마디마디 척추라는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여러분 목뼈 또한 보호가 되고 있어. 목뼈 또한. 그치? 근데 목 쪽에서 저기 머리 쪽, 뇌교파 쪽으로 올라가는 거의 끄트머리 부분, 여기를 우리 뭐라 하냐? 연수라고 해. 연수.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명칭 둘 다 알려줬나? 알려줬구나. 그치? 지금 중학교 때는 연수라고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명칭을 숨골이라고 배워. 오케이? 간뇌를 지금 중학교 때는 이제 한자식으로 사이 한자를 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얘를 사이뇌라고 배워. 그래서 이건 알아둬야 돼. 어차피 여러분이 고등학생 안 될 거 아니잖아.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으니까 고등학생 될 거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고등학교 때 나온 명칭, 이제 검정색은 중학교 때 나온 명칭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럼 봐봐. 얘네가, 자, 지금 이렇게 있고요. 뇌가 5개 내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몸통 쪽에 척수라고 하는 긴 파이프라인이 들어있고. 그죠? 그러면 걔네가 그냥 무선으로, 그지? 무선도 어떻게 보면 선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근데 뭔가 외부의 정보를 아무것도 보고받는 것 없이 갑자기 갑툭튀 얘가 스스로 셀프로 생각을 할까?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 자, 뇌라고 하는 또는 척수라고 하는 연합뉴런이 몽땅 들어있는 그곳으로. 그죠? 연합뉴런이 몽땅 들어있는 그곳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뉴런이 있겠지. 그치? 왜? 아까 너 세 개들 중에 항상
말단부에 있는 피부나 눈, 귀, 코, 외부 감각기관에서부터 계속 정보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뉴런이 무슨 뉴런이고 감각 뉴런이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생긴 거, 그죠?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사고를 했어. 그러면 운동기한테 너 어떻게 액션해라 라고 명령을 주도록, 그지? 반응기로 액션될 수 있도록 명령을 주고 액션을 하도록 해주는 게 운동 뉴런이었지.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연합 뉴런이 이 사이에 들어있으니, 자, 이 연합 뉴런에게 정보를 보고해 주도록 들어가는 감각 뉴런들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가운데 연합 뉴런이 빡 들어있으면 갑자기 막 사고를 뒤지게 해. 오케이?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해라 라고 해. 그치? 그러면 얼굴 쪽에, 예를 들어서 얼굴 쪽에 액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윙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돼. 그죠? 관절한 발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죠? 얼굴 쪽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서 여기가 수축이연 하니까 이게 액션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얼굴에도 근육이 있는 거잖아. 그치? 얼굴에도 운동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굴 쪽으로 뭔가 행동이 나타나겠다 그러면 당연히 얼굴 쪽에 뻗어나오는 운동 뉴런들이 있어서 액션이 일어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몸통이 있어요. 척수가. 그럼 척수가 뭐 팔 들어 다리 들어 움직이게끔 할 때 물론 내가 명령을 줘서 뇌에서부터 쭉 흘러가서 얘가 수축해갖고 움직이게끔도 하겠지만, 그죠? 항상 척수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정보들이 흘러갈 거니 뇌가 명령 줬어? 척수를 흘러가 척수에서부터 뻗어리고 있는 운동력을 거쳐 팔 들어 다리 들어 막 중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니 척수 쪽으로도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돌불이 걸렸어. 그러면 뭐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뇌가 받는 것도 이 바깥에서부터 왔던 감각 뉴런 정보들이 흘러와서 척수 거쳐 대뇌 거쳐 저거 뭐지라고 해서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수술해야 되겠다 등등등 생각을 통해 액션되는 것도, 그죠? 척수를 통해 들어가게 하는 감각 뉴런과, 그죠? 척수에부터 나오는 운동 뉴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빨간색, 지금 이렇게 쓴 빨간색을 우리 뭐라 하냐면, 자,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말초신경계가 지금 112쪽 설명이에요. 말초신경계를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몸 말단부를 연결하게 하는, 우리 몸 말단부에 존재하는 외부의 감각 뉴런과, 그죠? 중추신경에서부터 연결돼서 근육에 액션되어서 행동이 나타나게끔 하는 운동 뉴런들을 합해서 얘기하는 게 말초신경이에요. 오케이? 그걸 구조적으로, 그죠? 구조적으로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을 나누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나눠요. 그래서 페이크 문제들이 많이 나와. 어떤 페이크? 뇌신경, 척수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걸 뇌, 척수랑 똑같냐라고 판단하냐고. 자, 뇌척수와 뇌신경, 척수신경은 똑같을까? 특히 남성애들이 이제 가끔 얘랑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히 뇌척수는 뇌에 있는 연합뉴런,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을 말하는 거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뇌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감각뉴런, 운동뉴런, 척수로 들어가는 감각뉴런, 운동뉴런을 말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뇌척수랑 뇌신경, 척수신경은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 오케이? 됐죠? 그럼 뇌신경이 몇 개 있느냐? 뇌신경은 즉 뇌로 들어가는 감각뉴런,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감각뉴런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뇌로 들어가는 감각뉴런이랑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액션 내리게 하는 운동뉴런을 합해서 우리는 그걸 뇌신경이라고 한다고. 그게 총 몇 쌍이냐? 얼굴 쪽을 카운팅해서 계산해봤더니 총 12쌍이다. 얼굴 쪽에 연결해. 그치? 들어가는 정보고 나가는 정보. 총 12쌍이더라. 12쌍. 오케이? 12월은 며칠 있어야 되더라? 1, 2, 3 이렇게 세보면 나간 거 들어간 거 나간 거 들어간 거 하다 보면 12월은 총 며칠까지 있어? 네, 31일까지 있어요. 맞아요.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12쌍 이거 외우기 쉬우라고 내가 31일을 언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척수신경은 척수로 들어가고 척수로 나오는 그 감각과 운동신경상이 31쌍이 있어. 외우기 쉽겠지? 얼굴 쪽은 뇌신경이 몇 쌍? 12쌍. 그죠? 몸통 쪽에 척수신경 총 몇 쌍? 31쌍이 있다. 여러분 책에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데
뇌가 척수에서 뻗어나 온몸 구석구석까지 꺼져 있는 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들을 말하는 거야. 그지? 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들이 말초신경입니다. 적어줘.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감각신경, 운동신경 말하는 거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뭐다? 말초신경이다. 그래서 말초신경이다. 뇌 쪽에 연결됐으면 12쌍이 있고 척수 쪽에 연결됐으면 31쌍이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더라. 뇌척수랑 뇌신경, 척수신경은 다른 의미더라.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자, 딥하게. 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그러면 저 말초신경 개들축. 오케이? 그들축.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되죠.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 말단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주로 누구? 운동뉴런들만. 오케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근육, 그죠? 여러분, 특히 이제 남성애들이니까 몸을 많이 쓰겠지. 그래서 근육이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근육들을 크게 돌격근, 오케이? 그러니까 팔다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여러분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행동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근육이 골격근이야. 근데 골격근은 여러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의근이라고 해. 의지에 의해, 의지를 수용하여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해준다고. 대리가 명령을 줘. 그럼 내 의지대로 팔 들어 다리 들어 춤춰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게끔 하니까. 근데 심장근, 여러분 의지가 오늘 생이 너무 고달픈데 선생님이 오늘 숙제물 할 것 같은데 숙제 안 했는데 나 죽어버릴까? 야 심장아 너 뛰지 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나? 뛰지, 그지? 심장은 심장 주변의 근육은 자동적으로 자의적으로 대뇌 명령 받지 않고 다른 뇌의 명령을 받아서 언제나 이 늘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심장 주변을 수축하게끔 해주는 심장근. 오케이? 또는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개팅 할 일 있겠잖아. 나중에 소개팅 할 때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갑이 얇아가지고 막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계속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밥을 안 먹으면 막 꼬르륵 소리 나잖아. 근데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 내장 주변에 내장근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소리야. 근데 내장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내가 소리 안 나게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지 않는다고. 됐지?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근육이 있고 내 의지랑 상관없는 근육들이 있어. 그게 불수의근이야. 불수의근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내장근과 심장 스스로 뛰게 하는 심장근. 숙제 안 했다고 뒤지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거 적어주세요. 여러분 책 한 편에다가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근육은 골격근도 있고 수의근도 있는데 골격근도 있고 내장근 심장근도 있는데 골격근은 수의근, 내장근 심장근은 불수의근. 적었니 도연아? 적어 있어? 여기서 학교를 한 개 묶어볼까? 성덕중손. 여기가 성덕이구나. 하나중손. 오빠는 어디지? 성덕인가? 네, 저요. 성덕. 교실. 오빠 고실이구나. 고실, 영선, 성덕, 하나. 4개 있구나. 오케이. 그러게. 자, 그래서 근육은 크게 골격근, 내장근, 수익은, 불수익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지? 그래서 내가 저 근육을 왜 먼저 설명해 줬냐면, 자, 뇌신경, 척수신경들 중 얘는 구조적으로 뇌로 들어가냐, 나오냐, 척수로 들어가냐, 나오냐, 이 모듈을 싹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연합뉴런에게 정보가 들어가고 액션될 수 있게끔 해준 형태들. 그들 중에 뇌신경에 들어있는 운동뉴런 또는 척수신경에 들어있는 운동뉴런 중, 오케이? 운동뉴런을 다른 말로 무슨 뉴런이 있어? 운동뉴런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이 있어. 정보가 나가오게 한, 그지? 원심이요. 그래서 이 우리 몸 말단을 이루고 있는 원심성 뉴런 중, 원심성을 도연아 얘를 다시 말로 어떤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중. 그 운동 뉴런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서 행동이 나타나게 해, 내 의지대로. 그러면 그걸 우리는 체성신경계라고 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체성신경계라고 얘기하고, 골격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운동 뉴런이 이제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들린데 그 뇌신경, 척수신경 중 운동 뉴런이 여러분 몸에 내장근하고 심장근에 연결돼서 여러분의 대리 의지랑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뭔가 수축이라도 일어난 그건 자율신경이야. 자율신경.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도 나와.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얘들아,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야 아니야? 맞아. 그치? 왜? 크게 말초신경계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얘네들 뇌신경, 척수신경 중 운동 뉴런만을 뽑아서 그치? 그 운동 뉴런이 어디 근육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그치? 어디 뉴런에 어디 근육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체성신경계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저 뇌신경들 중에서 운동신경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연결되게 라고 하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인 거야, 12쪽에. 되게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게 자율신경이야. 오케이? 자율신경계. 혹시 불면증 걸려보신 적 있어? 불면증은 없을 것 같아. 남자들은 그죠? 워낙 근육들 많이 움직이고 막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에너지가 대부분 많이 못할 수도 있죠. 궁금한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아무튼 또 이건 또 여러 케이박해라서 예를 들어서 남자쌤으로 얘기해볼게요. 남자쌤은 불면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남자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부부입니다. 물리 지도하시는 선생님하고 제가 부부예요. 부부여서, 네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서로 학생들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해요. 거의 잠을 자면서도 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남자쌤은 조금 이게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 싸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좀 많아. 그래서 수면장애를 좀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웬만하면 좀 단순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하면 되게 바로 자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1초 만에 스위치 끈 것처럼 바로 자냐고 막 부러워도 해.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막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오늘 하루 너무 되다. 되게 되면 바로 자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이 되게 시험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자율신경계 중 자율신경에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오케이? 자율신경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액션을 내리고 있을 때는 너 되게 긴박한 상태야. 엄청 긴박한 상태니까 빨리 후딱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빨리빨리 액션하게 하고 빛도 많이 들어와서 막 판단도 잘하게끔 하고 이런 형태로 신호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게 교감신경인 거고 교감신경만 있으면 너희들은 하이텐션으로 계속 막 이렇게 너무 엎드려 있겠지. 근데 사람이 계속 업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 막 빨리 흘러가게끔 막 이렇게만 되면 안 돼. 왜? 피곤하면 빨리 근육을 이완시켜서 잘 자주기도 해줘야 그게 또 다시 다음날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교감신경에 거의 반대되는 작용을 해주는 부교감신경도 있어요.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오케이? 그래서 두 개가 정반대되는 표적 기간 하나는 똑같은데 액션이 정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해줘.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할까? 그럼 말썽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고 교감이 막 작동해서 너무 하이텐션이야. 그럼 적당히 부교감 스위치가 잘 켜져야 릴렉스가 되고 심장박동의 속도가 좀 더뎌지고 호흡도 천천히 일어나면서 잠이 다 잘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도 올라가면서 뭔가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이 있어. 그러면 그걸 공부를 평상시 좀 해놔야 되는데
벼락치기로 막 그런 애들 내가 봤어요 진짜. 벼락치기 내가 벼락치기 하면 점수 좀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핫식스 레드불 이걸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 거야. 한 6잔 3잔 막 2+1이라고 해서 한 3개를 사갖고 와서 걔가 앉은 자리에 계속 먹고 있어. 심지어 계속 물렁물렁 뛰어. 얘 자야 되는 그 시기 때쯤 잠도 안 나. 왜?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계속 각성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잘 자줘야 뭐 되네 쉬는데 안 쉬어지는 거야. 못 쉬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그런 그 각성대에 해당하는 레드불이나 핫식스를 많이 먹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막 되게 막 엄청 긴장되어서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 스위치가 되게 많이 켜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빠빠빠빠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럴 때 내가 잠이 안 와. 잘 자야 되는데 막 뭐 여러분이 오디션을 앞두고 있다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겠잖아. 긴장이 되게 많이 돼서. 근데 자야 돼. 잘 자야 피부도 좋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좀 이완해서 잘 자야겠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부교감 신경을 촉진해줄 수 있도록 뭔가 호흡을 천천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면 장애가 왔을 때 이거 몇 초 만에 잠 잘 오는 거 호흡을 느려지게끔 해준 형태로 부교감 역할을 조금 촉진시켜주면 그러면 교감이 좀 억제가 되면서 편안해지면서 잠이 좀 잘 올 수 있대요. 그렇게 수면이 도와주는 여러 음파 이런 거 주파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면에 좋은 호흡법 그래서 8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10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잠깐 8초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 교감과 부교감이 정반대되는 작용을 해주는데 교감이 너무 텐션이 높아 있으니 억지로라도 호흡을 통해 부교감의 역할을 촉진시켜서 컴다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반대되게 이렇게 잘 봐봐. 내장과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인데 이 두 개는 정반대되게끔 작동이 일어나. 그걸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조절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하작용. 표적기관은 똑같은데 그 표적기관 하나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액션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심장박동 속도는 되게 빨라져요. 빠빠빠빠빠 이런 상태라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 운동도 빨라지고 그죠? 되게 텐션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화가 잘 될까? 안 돼요. 먹어도 엉치고 체해요. 오케이? 여러분 이 수능 보기 전날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고도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걔는 교감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고 소화의 분비는 오히려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나를 대처하게끔, 나를 피하게끔 해야 되니까 동공은 외부로부터 빛정보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공을 확대시켜서 외부에 있는 빛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뇌가 판단하겠죠. 동공은 확대되게끔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방광은 방광 비움이 억제돼. 이 비움이 억제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긴장됐을 때 소변 많이 온 것 같은데 해서 소변으로 가. 막상 소변량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야. 오케이? 비움이 오히려 억제가 되는 거야. 이 방광 비움이 억제됐다는 표현을 방광은 확대됐다, 확장됐다라고 한다고. 왜? 오줌을 모아두는 그 방광이라는 주머니가 평상시보다 커지니까 소변량이 일정 부피보다 덜 찬 거야. 그러니까 안 내보내지는 거야. 근데 자꾸 얘가 확장이 되니까 가야 되나? 가고 싶은데 이런 심리는 생기는 거라고. 주변에 있는 장기를 이제 계속 자극을 하니까. 돼요? 그래서 긴장됐을 때는 막상 갔을 때 어때? 소변량이 많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반대입니다. 언제는. 부교감이 이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도 천천히 흘러가게 되고 소화의 분비는 잘 분비가 돼서 소화가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 책에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오케이? 여러분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지금 112쪽 맨 오른쪽 표 쪽에 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의 분비랑 소화운동 동공 나와 있어. 근데 방광은 안 나와 있어. 방광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방광은 방광 비움의 억제, 다른 말로 방광이 확장을 다른 말로 얘를 이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이완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방광이라는 공간이 커지니까 주변에 있는 걸 자극해서 소변을 보러 가야 되나? 라고 느낌은 들지만 실제 오줌이 충분한 양만큼 차져있지 않기 때문에 소변량은 작다는 거. 그 다음에 부교감은 반대로 동공이 축소. 그죠? 빛을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동공 축소. 그 다음에 반대로 방광 비움이 촉진. 그 다음에 수축. 방광이랑 공간이 작아지니까 소변 충분히 차서 소변이 잘 싸지도록 되는 거예요. 부교감인데 편안할 때.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저는 지금 오른쪽 수업 7번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조금 더 설명하고 여기 마무리하면 호르몬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16쪽에 6번하고 7번 두 개 풀어놓고 자 116쪽에 6번과 7번 두 개 풀어놓고 주세요. 잠깐만 쉬어갑시다. 번 7번 두 개만 풀어놓고 시작. 두 놈 여기 없구나. 맞다시오 내가 맞다네. 어서 오시게. 네. 자 그리고 네. 일단은 신경계 다 설명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일단 지금 교감과 부교감이 저렇게 진행되어서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두 개 뉴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혹시 학교에서 고2 때 나오는 수준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그림을 보여주고 누가 교감이게 누가 부교감이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림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자, 보시면 자 봐봐. 여기 칠판 봐봐. 칠판. 보시면 교감, 부교감 둘 다 두 개 뉴런으로 이어져 있거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역할은 운동 뉴런이야. 오케이? 역할은 운동 뉴런. 쉽게 말하면 뭐 눈이나 귀나 피부 감각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정보를 외부 정보를 보고해 주는 게 아니라 그치? 야 너 빨리 뛰어. 야 너 천천히 뛰어 라고 명령을 받아 액션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할은 운동 뉴런 역할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이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두 개 뉴런으로 이어서 존재하는데 두 개 뉴런 교감은 앞에 있는 뉴런이 좀 짧아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감신경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뉴런으로 이어서 있는데 요렇게 이걸 우린 시냅스 틈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좀 꼭 집어서 시냅스 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신경설이라고도 해. 신경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얘가 두 개 뉴런의 틈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두 개 뉴런으로 이어져 있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다. 맞죠? 그죠? 신경절 도연아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아요? 그럼 교감을 설명하는 거야.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부교감은, 자, 반대로, 어저께 두 개 뉴런으로 이어졌는데, 자, 이렇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어. 신경절 이후보다. 얘가 신경절이고, 두 개 뉴런의 사이를 항상 신경절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어. 그러면 얘는 부교감 신경인 거야. 돼요? 이거 여러분 좀 적어줄래요? 여러분 책에 비어있는 공간에 교감하고 부교감 그림 아무렇게나 자, 두 개 뉴런 찍찍 긋는데 그죠? 졸라맨처럼 그리면 돼 도연아. 자, 졸라맨처럼 그릴 건데 하나는 짧게 뒤는 길게 그럼 넌 교감 맞죠? 오케이? 하나가 길게 뒤가 짧게 그럼 넌 부교감 되죠? 그래서요 요렇게 요거 그리라고 요거 됐죠? 네네네. 자,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비되는 물질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 혹시 학습지에 그러면 그 학습지를 들이밀고 나한테 선생님 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세요. 고리 내용인데 고리 내용 정도까지 가르쳐주신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그림까지만 나오면 그런가 보다. 누가 교감이다 부교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대충 이 그림까지도 안 나오기도 해 중학교 때는. 오케이? 근데 혹시 몰라서 그림까지는 설명해줘서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라 하는 건 서로 정반대되게끔 기랑 쪽으로 조절이 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표준기관이 스위치를 뭘 키느냐에 따라서 업되고 다운되고 됐죠?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더라. 너무 어리면
따로시키는 놈을 불러일으켜서 야, 천천히 평정심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그게 자율신경계야. 됐죠? 자율신경계 또한 무슨 뉴런이더라? 무슨 신경계더라? 말초신경계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했고, 자, 중추 역할 다시 갑시다. 자, 보시면 110쪽 아래, 110쪽 아래. 자, 뇌가 지금 대뇌가 있고, 사이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죠? 자, 해주는 역할들. 자, 대뇌는 고등사고. 그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에 대한 모든 고등정신활동들을, 고등정신활동들을 다 수행하는 게 대뇌겠죠? 대뇌는 고등정신활동, 연산, 수리, 판단, 기억. 그죠? 얘네는 고등정신활동. 그게 대뇌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대뇌의 고등정신활동, 뭐 생각하고, 사고하고, 명령 내리고, 영합하고, 자, 수리, 판단, 연산하고 등등등 중 특히 소뇌와 함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소뇌는 우리 몸의 평형을 맞추게 해줘. 평형. 내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네? 야,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평형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단순 수의근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팔 들어, 다리 들어, 균형 맞춰. 이렇게. 특히 체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발달된 게 손해야. 여러분의 몸의 균형과 평형. 그러면 얘들아 기억을 더듬어 볼까? 자, 여러분 균형. 내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어? 내 몸이 어디로 훼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해 준 곳이 어디였어? 눈이야? 귀. 그치? 귀에 있는 여러 반고리관 전정기관이 있었지. 그치? 압력을 맞춰준 건 그거야. 귀 인두관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그 귀에 존재하고 있는 전정기관과, 그치? 반고리관의 명령을 주로 수집해주는 곳. 그래서 판단내려주는 곳이 어디야? 손해야. 그죠? 손해는 몸에 평을 맞춰주는 곳. 됐죠? 자, 그 다음, 중간에는, 자, 여기 눈알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자꾸 내가 눈을 여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중간에가 눈 쪽과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뭐가 관계했냐면, 자, 우리 그 메디컬 드라마 여러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봐. 뭐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을 잃고 누가 이렇게 CT에서 막 왔어. 그래서 막 대응을 해봐. 자, 일단 의식이 없어. 이 사람이 막 불러도 뭔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막 이 사람한테 환자한테 사다 보면 막 때려가지고 여보세요 막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뇌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의사 선생님이 제일 뭐래? 눈 까짓고 이렇게 비춰보지. 그럼 본 적 있지. 그치? 그러니까 눈을 딱 까짓고 빛을 딱 비춰봤을 때 중간뇌가 동공반사라는 걸 합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샤터 내려 이렇게 홍채를 이완시켜서 동공이 작아지거든. 오케이? 근데 그 빛 반사를 해야 돼. 중간뇌가 명령을 주로 내려주니까. 그리고 중간뇌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 중간뇌가 완전 먹상태야. 빛 비쳤는데 동공반사 안 해. 심각하다. 여기는 내 영역까지 손상됐을 수도 있겠다. 빨리 뇌시트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는 뭘 어떤 명령을 주는 거다? 동공반사.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동공을 작아지도록. 빛이 부족해. 그러면 동공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동공반사의 명령을 주는 곳이야. 되겠어? 눈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빠르게 그런 역할을 하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눈 깜빡이 뭐 이런 거. 친구들끼리 막 야려보면서 야 누가 눈싸움에서 이기지 하면서 막 계속 쳐다보자. 그럴 때 이제 반칙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친구 눈앞에다가 이렇게 손뼉치면 놀래가지고 눈 깜빡이잖아요. 그죠? 눈 깜빡이는 거. 그거 중간뇌가 명령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박수를 쳤을 때 눈 깜빡임도 중간뇌야. 됐죠? 여러분 책에 나눠야지 적어주세요. 중간뇌. 눈의 운동, 홍채 수축과 이완 조절, 동공반사라고 써져 있죠? 네. 눈 깜빡이. 박수 쳤을 때 눈 깜빡이. 도연아, 어디서 명령 준다고? 중간뇌. 거기다 적어주라고. 적었어? 박수를 눈앞에 착 섰을 때 눈 깜빡이. 중간뇌가 명령 주더라. 됐죠? 됐죠? 네, 중간뇌가 명령 주더라. 자, 그래서 지금 대뇌 있고요, 손에 있고요, 중간뇌 있어요. 그 다음, 연수. 다른 말로 숨골이라고 하는 연수는 어떤 명령을 주냐면, 연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아까 이 자율신경계의 스위치가 주로 연수랑 많이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사인에도 자율신경계 스위치가 많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사인에도. 연수도 자율신경 스위치. 중간뇌도 자율신경 스위치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연수가 야 너 심장 빨리 뛰어야 되겠어?
혈중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거든. 심장과 빨리 뛰어, 빨리 수축이야, 겁나 뛰게 빨리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빨리 퍼내줘. 오케이? 그렇게 명령을 주는 거야. 연수가. 오케이? 그래서 연수가 심장박동 속도 조절. 심장박동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가 빨라지면 호흡도 빨라지는 거잖아. 호흡 운동 속도. 오케이? 그리고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입에 음식이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소화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침이 쭉 나오게끔 해서 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지? 소화의 분비 촉진 같은. 그지? 음식이 입에 들어와서 침이 분비되도록 해준 명령.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자, 거의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형태들을 수행해 주는데요. 내가 조건반사, 무조건 반사의 차이를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주로 연수는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를 합니다. 즉 뭐야? 먼지가 너무 많아.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애치 일어난다거나, 그죠? 기침이 일어난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한다거나, 그지? 이런 건 다 연수가 명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입과 관련된, 그죠?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그죠? 바통이나, 그지? 재채기, 기침, 그리고 막 속이 안 좋아. 내 몸에서 속이 안 좋아서 막 회의하고 있는 중인데 막 속에 메스 꽂고 그래가지고 토 나올 것 같아서 막 구토가 생겨.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잖아. 내 몸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얘를 버려내라고 하는 거니까 다 연수가 명령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토까지가 입과 관련된 연수가 행해주는 무조건 반사야.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이 중간에가 눈에다가 비쳤어.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동공이 촥, 그지? 홍채가 촥, 이 안에서 동공이 작아지도록 하잖아. 그지? 중간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중간뇌가 해주는 무조건 반사도 있어. 자, 여기 봐봐. 실판 여기 잠깐 봐볼래? 얘들아, 반응과 반사를 구분하게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반응과 반응은 조금 더, 보다 더 시간이 좀 걸려. 뭔가 명령이 주입됐어. 그 명령에 의해서 액션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보다 좀 더 걸려. 그게 반응이야.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바로 즉각적인 리액션이라는 그건 반사야. 반응과 반사의 차이는, 큰 차이는 그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사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액션이 일어나는 형태인데 그런 반사들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두 개가 있어.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들이 명령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조건 반사는 학습된 기억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지? 혹시 막 트라우마처럼, 오케이? 뭐 트라우마라고 좀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그지? 뭐 개들 같은 경우에 되게 학대를 많이 당했다라고 하면, 그지? 뭐 어느 순간 쇼츠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뜨더라고. 막 어떤 개인데 진짜 조그마한 복실복실한 귀여운 개인데 막 털이 막 이상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이제 얘를 구조하려고 손을 막 갖다 대면 막 얘가 자지러듯이 막 깨게 하면서 막 나중에 하고 눕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얘를 이제 포대기로 포가지고 동물병원 와서 했더니 막 어디도 막 빠져있고 막 학대가 되게 많이 돼서 주인한테 굉장히 많이 학대를 당해서 사람의 손길만 닿아도 막 걔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학습된 기억이 그거죠. 누구든 사람의 손길이 오면 나는 죽는구나라고 해서 막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조건 반사 같은 거야. 오케이?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돼. 그건 조건 반사 아니야. 오케이? 왜? 파란불이다. 엄마가 건너랬지? 천천히 흘러가는 거잖아. 액션까지. 그래 막 즉각적인 행동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리안을 먹어본 적 있나? 두리안 안 먹어봤지. 그지? 근데 이제 두리안이 조금 들어는 봐서 알지. 되게 막 그 냄새가 쿰쿰한데 맛은 있대. 케바케. 근데 우리가 두리안을 생각했다고 해서 침이 고이진 않잖아. 왜? 우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두리안을 그 나라에 가서 되게 그나마 경험을 해봤어. 맛있었던 것 같아. 그럼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인다고. 그지? 실제 음식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걸 먹어본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 의해서 두리안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침이 고이는 거. 그것도 조건 반사야. 되겠어? 오케이? 생각에 의해서 액션이 나타나는 거. 학습된 기억에 의해서. 그지? 그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 조건 반사야.
그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 뭐 중간뇌, 아까 동공반사, 연수, 그죠? 아까 어떤 거? 입 먼지가 들어가서 재채기 한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이거. 그 다음 또 배우게 될 뭐 척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무조건 반사예요. 중간에가 명령을 주는 거, 연수가 명령 줘서 뭐야? 즉각적으로 뭐 기침 나오게끔 한다거나 또 이런 것도 있어. 양파 같은 거 엄마가 썰라고 하잖아. 고추 같은 거 썰라고 하잖아. 그러면 매운 화학적 물질들이 기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눈을 자극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분비돼. 그지? 그건 내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연수가 명령 줄 거야. 왜? 이물질 같은 게 우리 몸 깊숙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야 꺼져! 야 들어오지 마! 라고 워시오프를 하는 거야. 그건 연수가 명령 주는 거야. 양파 같은 거에 의해서 눈물이 분비되는 거. 그죠? 감정에 의한 눈물 분비는 아니니까. 그래서 연수 반사 설명했어요. 연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 다 설명했어요. 조건 반사는 트라우마 같은 거. 오케이? 그리고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내가 맛있게 먹었던 어떤 음식이 기억이 있어. 그 음식을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거. 오케이? 이런 건 다 조건 반사. 그렇죠? 자, 그럼 척수 반사는 뭐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뜨거워 피하는 겁니다. 뜨거워 피하는 거. 그치? 뭔지 얘가 날카로운 건지 뜨거운 건지 모르다가 되게 만졌어. 그러면 겁나 뜨겁네 하고서 막 하고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자 대인의 명령을 받아서 야 너 되게 뜨거운 것 같아. 그럼 경로를 생각해봐. 대인의 명령을 받아서 야 너 뜨거워 피해라고 이렇게 흘러가면 경로가 길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지? 여기 이 등뼈 쪽에 가까운 척수가 바로 야 너 위급한 상태야 라고 명령을 줘서 바로 운동료를 걸어서 피하면 대뇌까지 올라가서 명령을 받는 것보다 경로가 짧아. 그러니까 내가 덜 다쳐. 그게 위험반사야. 척수가 즉각적으로 명령을 주는. 그게 위험반사, 도피반사. 그래서 척수반사, 위험반사나 도피반사 같은 게 있고요. 척수 단면이 어디냐면 자 지금 저 여기 뇌 쪽 중추신경계 싹 다 설명했고요. 됐죠? 오케이. 하나 안 했다. 사이네. 여기 하나 안 했다. 자, 사이네. 척수 설명하기 전 사이네만 하나 설명할게요. 얘는 우리가 오늘 설명하게 될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어요. 호르몬. 내분비세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여러분 몸에서 많이 만들어질 때 그런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샘에 의한 내분비샘의 최고 조절 중추입니다. 그래서 바깥이 춥든 덥든, 오케이? 내 몸이 지금 혈당량이 높든 낮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주도록 명령을 주도록 해주는 게 사인의 명령이에요. 간내의 명령. 그래서 혈당량 유지, 혈당량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일정하게, 오케이? 또는 체온, 바깥이 춥든 덥든 내 몸의 체온이 36.5도가 유지되도록.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펩시콜라를 먹었든, 그지? 산성음료를 먹었든 여러분의 pH가 일정하도록 세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명령을 주는 것. 호르몬들,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 명령을 주는 곳이 누구다? 간내야. 오케이? 그래서 간내는 여러분 써져 있기를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 유지라고 나와있죠. 그 옆에 호르몬 분비와 여기 내분비샘 조절 중추라고 적어줘요. 호르몬, 내분비샘들의 조절 중추. 사인에다가 정원이 이거 적어줘. 사인에다가 호르몬, 내분비샘들의 조절 중추. 간내. 됐죠?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 4, 5번 풀어주세요. 오른쪽 3, 4, 5번. 자, 3번. 간은 뭐예요? 중추신경. 그죠? 나는 뭡니까?
뇌나 척수로 연결되는 전선 같은 것들이니까 말초신경, 말초입니다. 말초. 나는 4번 뇌,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로 이루어졌다. 만약 거기를 봐봐. 야 이거 1번 틀렸죠? 왜? 주어가 지금 뇌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뇌가 맨 마지막 척수까지 연결되는데 뇌의 하위 카테고리에 척수가 있는 거 아니죠? 동등한 지위야 뇌와 척수는. 그래서 척수 빼야 돼. X야. 오케이? 만약 중추신경계는 뇌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뇌는 이렇게 5개 있어요 라고 하면 맞겠지만 그죠? 하위 카테고리가 척수랑 뇌랑 동등 지위지 하위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땡 X. 그 다음에 2번 대뇌는 감각 중추이자 운동 중추다. 맞죠?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주기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5. 척추는 척수가 척추에 쌓여 보호되고 있겠죠. 자 X예요. 자 그 다음에 간뇌 손의 연수 중간에 크로스 그래서 각각 X로 표시하면 맞겠죠? 기능 다 외우셔야 돼. 그죠? 간뇌는 팔당, 체온체, 손에는 몸의 자세 균형, 연수가 코, 심장, 소화, 중간뇌가 동공간사.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당연히 113쪽 보시면 C, 말초신경계 1번, 2번 쫙 설명했고요. 교감하고 부교감신경 설명하면서 D, 자극에서 반응까지 경로하면서 자, 지금 무조건 반사해서 아래 그 여학생이 있는 거 의식적 반응 나와 있죠? 그죠? 의식적 반응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반사 경로 나와 있는데 의식적 반응은 자, 쭉 흘러가서 척수 거쳐 대뇌까지 올라가서 대뇌 명령 받아서 액션이 또 흘러가니 경로가 길어. 의식적 반응은. 근데 무조건 반사 경로 중에 거기 가운데 척수라고 써져 있고 이 친구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지 모르고 뭔가에 맞았다가 아 뜨거워하고 겁나 뜨겁냐고 바로 피하죠. 그 단면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단면 그림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오케이?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는 척수 반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뜨거워하고 피하는 거. 내가 아 뜨거워하고 피하는 그 척수의 단면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어디 나오냐? 114쪽 봐봐. 114쪽 한쪽 넘겨봐. 거기 3번, 4번 있죠? 연결된 문제. 거기 3번, 4번에 별표 해줘봐. 별표. 3, 4번. 자, 그 저기 3번에 해당하는 그 단면 그림을 설명할 거야. 그 단면 그림을 확인하라고, 그 단면 그림을 알아차리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척수가,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이렇게 긴 등뼈가 여러분, 마디마디로 구역된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긴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척수가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여러분이 원통이 앞에 배 쪽 있고 뒤에 등 쪽 있겠잖아. 그지? 그럼 긴 파이프라인을 여러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른 거야. 횡으로 잘랐어, 횡으로. 오케이? 횡으로 잘랐었을 때 얘를 이렇게 잘랐어, 척수를. 그지? 그럼 횡으로 자르면 척수 단면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로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지 물어본다고.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것도 척수에서 명령을 주는 무조건 반사야. 회피 반사라고 하는 것도 척수에서 명령을 주는 무조건 반사야. 무릎 반사가 뭐냐면 너네 그 군대 가기 전 신체 검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꼬고 여기다 꼬고 여기 아래쪽 약간 무릎 아래쪽 구멍이 약간 파인 쪽을 고무망치 같은 걸로 정형외과 같은 거 하면 확인해 보잖아. 툭 때리잖아. 그러면 얘가 다리를 안 들어 올려야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도 얘가 자동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끔 됩니다. 오케이? 집에 가서 동생한테 한번 해봐. 동생 무슨 혼자 해봐. 근데 다리를 그냥 붕 뜨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바로 느낌이 안 오고요. 얘 하나의 다리를 위에 붕 뜨게끔 해줘야 돼. 여기 딱 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가 올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게 아니야. 동생 있잖아. 동생 한번 해봐. 그럼 바로 반응이 일어나. 그치? 척수가 명령을 주는 거거든. 척수가. 오케이? 이것도 척수가 반응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느낌이 안 옵니다. 오빠, 그렇게 여기가 지대고 있잖아. 얘가 붕 뛰어야 된다고. 붕 뛰어야 되니까 여기를 딱 치면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다리 한번 꼬고 하세요, 꼬고. 꼬고 하면 바로 됩니다. 또 이제 친구 해본다고 감정 실어서 세게 때리면 안 되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게 척수반사야. 그러면 그 경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림을 보고 판단하라고 해줘. 궁금하지?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해서 남아 내가 반응하는 거 느끼게 해줄게. 조용히. 자, 이렇게 무릎 반사야. 자, 척수가 명령 줘. 이렇게. 그러면 이 단면을 이렇게 쫙 잘라본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척수가 길게 이렇게 여기 봐봐.
이렇게 긴 파이프가 되지. 근데 긴 파이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나라고 하는 그 긴 파이프가 척수가 지금 들어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잘랐어. 이렇게 횡으로 잘랐어. 그러면 나의 앞쪽 부분 있고 나의 등쪽 부분 있지. 긴 원통의 파이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면 앞부분이 배 쪽이고 여기 보세요. 앞부분이 배 쪽이고 뒷부분이 등 쪽이잖아. 근데 척수 단면을 잘랐었을 때 마치 등 쪽 부분하고 배 쪽 부분이 뒤집어진 것처럼 오히려 등 쪽이 반반하고요. 얘가 등 쪽이야. 근데 배 쪽은 엉덩이 모양 볼처럼 약간 골을 갖고 있어. 오케이? 배 쪽 부분이 이렇게 약간의 골을 갖고 있다고. 배 쪽 부분이. 그리고 배 쪽 부분에서 주로 운동 뉴런이 뻗어나가. 그리고 단면을 딱 자르실 때 이제 대뇌는 겉에 부분이 연합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회백색이야. 대뇌의 겉질이 회백색이야. 신경세포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케이? 근데 척수에 오히려 바깥쪽이 더 무슨 색깔이야? 백색이고요. 소개가 H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개가 오히려 더 무슨 색깔이야? 회백색이야. 속질이. 이게 회백색이야. 척수의 속질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척수의 연합뉴런이고 이렇게 뻗어나와요.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를 탁 치면 얘가 탁 들어올리게끔 되어 가능한 게 여기 아래 쳤어? 여기 봐봐. 여기 아래 치면 이 아래쪽에 구심성 뉴런을 거쳐서 등 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 있죠? 아래쪽이랑 거기 운동 뉴런이 배 쪽에서 뻗어나와.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바로 줘서 여기는 수축시키고 여기 이완시키게끔 해서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거야. 바로 이 경로. 오케이? 그래서 척수 등 쪽으로는 구심성 뉴런이 연결되고 이렇게 생긴 게 구심성 뉴런이야. 무슨 뉴런? 감각 뉴런. 시험 문제 이 그림이 많이 나와. 오케이? 그리고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에게 명령을 받아서 바로 즉각적으로 야 너 되게 위급한 것 같아. 바로 반응해. 바로 돌뿌리 걷어차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렸어. 그러면 이렇게 수그르게 되면 많이 다치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올리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면 덜 다칠 거잖아. 그렇게 명령을 주는 게 척수 반사야. 무릎 반사. 돼요? 가다가 톡 했는데 탁 치지. 오히려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얘가 수그리면 내가 많이 다치잖아. 그치? 그래서 개체의 위급한 상황부터 빨리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게 척수 반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연합 뉴런 거쳐 연합 뉴런에서 나오는 운동 뉴런이 명령을 줘서 근육에 연결돼서 그래서 액션이 수행될 수 있게끔 되죠. 자, 그럼 3번, 4번 풀어줘봐. 114쪽에 3번, 4번. 무릎 반사의 경로차 툭 쳤어. 툭 친 정보가 어디로 가? D를 거쳐가. 그죠? D가 이렇게 생겼죠? 얘가 D야. 그죠? D를 거쳐가서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 그게 누구야? E야, E. 그죠? 선생님 척수 여기 D 거쳐서 그러면 대뇌로 안 가요? 척수 반사 먼저 하고 그 명령이 여기랑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도 가서 아이씨 저 새끼 때리라고 했는데 겁나 세게 때렸네 라고 호의 생각은 할 수 있죠. 흘러는 갑니다. 척수 반사라고 하는 건 바로 즉각적으로 다리를 수축해서 들어오게끔 하고요. D, E, F 경로가 척수 반사. 그리고 D 거쳤던 정보가 대뇌 거쳐서 C 거쳐서 A로 가서 아이 겁나 세게 때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갈 수 있다고. 그죠? 척수 반사는 D, E 경로야. D, E, F 경로야.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중추 그래서 없다. 5번 척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숙제 114, 115, 그죠? 116, 117, 118까지. 119쪽 서술형은 시험 범위 들어갈 때 합시다.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113쪽도 당연히 숙제겠죠? 오케이. 자, 우리 113쪽도 숙제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가 이제 풀어진 것 같은 친구도 있어서 네, 벌써 책을 덮어내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자 그럼 어디 넘겨보냐. 자 120쪽 저기 한번 봅시다. 120쪽 미안해요. 55분에 우리 끝나요. 3분 남았거든요. 애기스를 꽉꽉 눌러 담아서 진짜 표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표정이 안 좋아졌어. 책까지 덮었는데 미안해요. 3분 남아서 3분 정도 더 공부할게요. 라고 했더니 표정이 썩어버렸어. 미안해. 우리가 나가야 돼. 진도가 좀 많아서. 자 여기 호르몬 다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호르몬의 특성 2번만 설명할게요. 우리 2번만. 자 거기 2번 보시면 자 120쪽이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생명 한 번 더 들어올 건데 호르몬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배울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항상 일정하게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었든 못 먹었든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에게 에너지원을 일정 수준 공급해줘야 돼. 바깥이 춥다고 해서 온도가 변온동물처럼 툭 떨어지고 바깥이 덥다고 해서 막 변온동물처럼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일정 온도 유지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의 여러 호르몬들을 필요할 때 더 많이 분비시켜 어떻게 해? 라고 해서 항상성 유지하도록 명령 주는 곳은 사이네야. 간에.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런 호르몬은 어떠한 형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많은 각각의 뇌 분비샘에서 합성됩니다. 그럼 선생님 뇌가 저 뇌가 무슨 뇌예요? 안뇌자야. 그럼 선생님 혹시 우리 몸에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 몸 바깥이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바깥 영역으로 뿜어내는 게 외분비샘이야. 그러니까 뭐야? 눈물! 우리 몸 안에 있어? 바깥 아닌가? 그치? 눈물샘 같은 건 외분비샘이야. 우리 몸 바깥으로 쭉 뿜어내잖아. 그래서 눈물샘, 땀샘, 우리 몸 바깥으로 푹 뿜어내죠. 그죠? 그 다음 소화, 효소. 선생님, 소화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몸 바깥에 있어. 여러분 봐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있죠? 항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그리면 뭐와 같아요? 화장지 심지와 같아.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화장지 심지와 똑같다. 두루마리 휴지에 뻥 뚫려져 있는 거기야. 그치? 입 거쳐서 식도 거쳐서 음식물이 지나가. 다음날 모닝봉 대장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뻥 뚫려져 있는 빈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 몸 바깥이야. 그냥 여기 바깥이라고 보기에는 안쪽에 뚫려 있어서 바깥이라고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뻥 뚫려져 있는 관통되는 장소야. 바깥 영역이야. 그 바깥 영역으로 위에 또 바깥 영역으로 위에 또 분비를 시킨 거고 위라고 하는 공간으로. 맞죠? 그래서 바깥 영역으로 소장에 또 분비를 시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소화됐던 그 음식물을 소장이라는 장소에 모셔가서 스스로 하는 것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외분비샘이 아니라 내분비샘으로 큰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혈액 쪽으로 뭔가의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내분비샘들에서 조절이 되더라. 그다음 두 번째, 필요할 때 굉장히 작은 양으로 조절합니다. 미량으로 나와요. 굉장히 작은 양. 근데 그 양이 어떤 특정 수준의 일을 해줬어. 그럼 그게 상호에 보고 돼. 야,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너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그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컨트롤하는 양이 작은 양이에요. 필요할 때 조금만 나와. 근데 그게 조절되도록 합니다. 미량으로 조절하는데 그 컨트롤이 조절되지 못하면 너무 키가 자란다거나 과다증. 필요할 때 나오라고 계속 나와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결핍증. 부족증이나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생길 수 있다고. 미량으로 컨트롤하는데 그게 조절이 제어가 안 되면. 됐죠? 오케이. 그 다음 혈액을 내분비샘에서 합성돼서 혈액을 타고 흘러가서 표적 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해. 모든 기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표적 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척추동물 안에서 종을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닭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걔를 뽑아. 그래서 돼지한테 주사해. 그러면 돼지 원래 몸에 있는 미안해 오빠가 돼지라는 게 아니라 돼지의 원래 몸에 있는 인슐린처럼 작동해. 이렇게 닭의 인슐린이 마치 종을 뛰어넘어서 닭이라고 하는 종과 돼지라는 종은 다르잖아.
닭의 인슐린이 돼지한테 주사가 되면 원래는 내 몸에 없던 게 들어오면 이런 거지 같은 놈 그냥 꺼져 하고서 막 항원항체 반응으로 제거를 시킨다고. 병원체를 제거하려고. 오케이? 근데 닭의 인슐린이 돼지에 가서도 항원으로 작동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해.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에 보면 3번에 대부분 척추동물에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걸 좀 고급진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까지 쓰고 퇴근하자. 자, 척추동물 내에서는 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 특이성이 없어요. 적어주세요. 자, 거기 3번 설명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종 특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키워드, 이 워딩으로 설명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종 특이성이 없더라. 즉, 돼지 인슐린이 닭에 가서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더라. 기억하시죠? 돼지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닭에 가서도 그대로 작용이 되더라. 항원이 병원체야. 병원체로 작동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사람의 내분비샘의 위치 그리고 그 내분비샘을 만들어진 호르몬들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해서 진도 뺄게요. 숙제 어디까지라고? 좀 많아. 113부터. 그죠? 현준이는 숙제를 미리 했네. 축하하네. 113부터 118쪽까지야. 5쪽 꼭 해와주세요. 무릎 반사를 느끼고 싶으신 분 남아주셔도 됩니다. 때려드릴게요, 제가.